안녕하세요, 업트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이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원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새로 만든다고 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2월 7일에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기존처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니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변경됐죠. 자,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뭐냐면 1기 신도시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2기 신도시도 그렇고 3기 신도시도 그렇고 연차가 계속해서 쌓이겠죠. 그래서 이런 신도시들이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적용 대상을 보시면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재건축을 하려면 몇 년이 있어야 되죠? 원래는 30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해당 법으로는 20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파격적이고, 그 다음 추진 체계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 방침이랑 기본 계획, 그 다음 특별 정비구역 지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게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기본 방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즉 대략적인 이런 범위 안에서 실행을 해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 내부적인 내용은 기본 계획에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 실행 주체는 바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이 특별법에서는 이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지역을 지정하는 특별 정비구역도 보시면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지자체가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법으로 인해서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재건축에서 항상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안전진단이었죠. 그래서 이 안전진단이 최근에 대폭 완화됐는데, 지금 이 특별법의 내용을 보시면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파격적인 거고, 두 번째도 엄청난데, 자,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까지 허용을 해줬습니다. 용적률이 상향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0%인 아파트가 있을 때 이거를 용적률 200%로 다시 만든다면 여기 세대수에 곱하기 2가 되고, 자, 이거를 300%까지 늘릴 수 있다면 곱하기 3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늘어난 물량만큼 일반 분양, 즉 여러분들이 아는 청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청약으로 나오는 돈이 전부 다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리모델링 세대수도 증가를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각종 인허가를 통합심의해서 사업 절차를 단축시키고, 총괄사업 관리자 제도도 도입하고 이주 대책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도시 하나 자체를 개발시키는데 필요한 법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상세 내용을 보기 전에 요약본을 먼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방침이랑 기본 계획 투 트랙으로 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의 주체는 국토부 장관이고,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도시는 어떻게 만들겠다,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거를 만들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하면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지정이 되면 거래가 가능할지 말지는 아직 상세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 다음 재건축으로 치면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죠. 사업 시행 인가 단계도 있고 관리 처분 인가 단계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통합 심의를 통해서 절차를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시 전체를 개발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재건축이랑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특별법의 파급력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아파트의 가치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상승할 건지를 보시면 기존에 이런 도시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사진상으로는 간단하게 표현해놨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각 단지마다 재건축을 시행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지금 이미 여기에 깔려진 도로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좀 더 이쁘게 만들고 여기도 이쁘게 만들고 여기도 이쁘게 만드는 수준으로 바뀌는 거지, 학교가 여기서 뒤로 갔다가 도로가 더 넓어지고 중간에 공원이 생기고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즉 한마디로 도시를 재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재설계가 가능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도시 자체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녹지가 없던 도시가 녹지가 생기고 상업시설이 부족한 곳들을 상업시설을 많이 넣다 보면 이 동네 전체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원래 학교 하나에다 길이 있고 중간에 따로 공원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 지금 중앙에는 전부 다 상업시설로 만들어 놓고 학교를 한 군데 모아놨죠. 그 다음 여기 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이쪽 외곽 쪽으로는 고층으로 만들고 중간으로 갈수록 저층으로 만드는 등 이제부터는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도 보시면 똑같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랑 다 똑같습니다. 중간중간 학교가 있고 아파트들이 이렇게 질비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역세권 바로 앞에 상업시설을 더 늘리고 이쪽을 고층으로 주상복합으로 만들고 지금 이쪽에는 일자리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지금 이쪽 도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는 거죠. 이거에 예시가 될 만한 게 여기 보이시는 조감도는 그 유명한 목동인데 이 목동을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공모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선작을 가져와 봤는데 만약 개별 아파트마다 재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파트 자체만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통으로 전부 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고층인 부분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특색 있는 부분 그다음 중간으로는 상업시설을 만들고 밖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쁘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어쨌든 설계하는 사람 마음대로 정말 이쁘게 꾸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실행하는 그 도시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거란 거는 지금 이것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안에 상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아까 전에 100만 제곱미터의 택지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선 1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 3분 지도를 가져왔는데 네모박스 여기가 대략적으로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고구마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고구마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3번을 고구마로 덮어보면 4개가 나옵니다. 즉 그렇게 따지면 3번 같은 경우는 400만 제곱미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1기 신도시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가장 면적이 큰 도시는 분당입니다. 고구마로 치면 17개 1700만 제곱미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산이죠. 일산 같은 경우는 고구마가 한 1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70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그 다음으로 평촌이랑 중동이 고구마 5개 정도 그 다음 3본이 가장 작은 4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면적을 전부 다 만족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0만 제곱미터가 안 되는데 우리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랑 같이 엮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특별법으로 가장 수혜를 받는 곳은 어디냐면 우선 여기 적혀있는 1기 신도시 포함해서 바로 노원이랑 목동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여기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중요한 키워드는 그거 같아요. 바로 첫 번째는 도시 재건축이죠. 즉 아파트 단일로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시 전체를 재건축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대로 정말 가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속도죠. 각 아파트마다 단계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인허가 과정들이 길기 때문에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8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근데 이 8년이란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더군다나 각계 전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 전체가 한 번에 개발되기 때문에 여기 방법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완성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기존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단지들도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용적률을 상향시켜 준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업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특별법에 따라서 비단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대규모 지역들 예를 들어서 노원이나 목동 같은 이런 곳들도 전부 다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면 도시 자체가 엄청나게 이뻐지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실행이 되면 이거에 따라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